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2월 15일 목요일 아침 9시 31분입니다. 어젯밤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FOMC 회의가 생각보다 매파적인 결과를 도출했기 때문에 이런 건데요. 회의 내용 좀 살펴보고 갈게요. 근데 어젯밤 말씀드렸다시피 이 어제 회의는 별다른 건 없었어요. 특별히 뭐 새로운 내용 없었고 뭐 충격적인 거 없었고 그냥 그랬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하락 마감했다는 건 뭔가 안 좋은 게 있어서 그렇다는 건데, 뭐가 안 좋았냐면은 요거 보시면 됩니다. 인터뷰고 뭐고 이런 거 다 별로 필요 없다고 보이고요. 요거 보시면 돼요. 12월 수정 경제 전망이라 해서 나온 게 있는데, 요거 보시면 됩니다. GDP, 성장률, 또 그리고 실업률, 그리고 인플레이션 관련된 지표들인데요. 이거에 대한 예상치를 이제 연준이 발표를 한 건데요. 이제 지난 9월 FOMC에서 한번 발표하고 이제 이번 12월 FOMC에서 한번 발표한 거죠. 이 아래 September Projection이라고 되어 있는 게 9월 달에 발표한 거고, 이 위에 써 있는 게 이제 이번 12월에 발표한 거죠. 보시면은 다 경제 전망을 안 좋게 보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 보시면은 지난번에 2023년에 1.2% 성장할 거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0.5로 바꿨어요.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확 낮아졌습니다. 이 정도면 뭐 거의 침체에 준하는 뭐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반토막이 났다.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인 것 같고요. 실업률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실업률도 지난번에 내년에는 4.4% 정도 될 거야 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4.6%로 이 목표치를 좀 높였습니다. 내년에는 경제 성장률도 구리고 실업률도 높아질 거야 라고 지금 연준이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인플레는 어떠냐? PC 인플레이션 보시면은 지난번에 2.8로 잡아놨는데 3.1을 예상치로 잡아놨습니다. 내년에 오히려 인플레가 예상치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보여주고 있죠. 코어 PC 인플레이션 요게 사실 가장 중요한 건데 요것도 보시면은 3.1이 예상치였는데 3.5로 예상치를 올렸어요. 오히려 올해보다 올해보다는 아니죠. 올해는 4.8이었으니까 어쨌든 올해보다 내년 인플레가 다소 잡히긴 할 텐데 생각보다 인플레가 찐득하게 오래 갈 것 같다라는 예상치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준의 생각이 이래요. 전반적으로 뭐 지금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2023년 내년 것만 보여드렸지만 2024년 혹은 2025년까지 전반적으로 이 연준의 경제 상황 전망이 안 좋아졌다. 경제를 좀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락했다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번에 50bp 금리 인상할 거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금리 결정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 거고 요런 것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보다 내년에 경제가 어려워질 거라고 보고 있다.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다. 심지어 인플레가 잘 잡히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파월 의장이 자연적으로 이거 보면서 우리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고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 마감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좀 참고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물가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 의견을 나타내는 표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뭐 전부 다 그죠? 위험하다. 물가 여전히 잡힌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전부 다 이쪽 끝에 이쪽 끝에 전부 다 몰려 있죠. 몰빵. 17명 위원이 있다고 하는데 17명 전부 다 뭐 높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인플레 위험 아직까지 가시지 않았다라고 연준 위원들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사실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 이게 매우 합리적인 생각이죠.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리고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CPI가 뭐 11월 달에 7.7이 나오고 이번에 7.1인가 나왔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주식시장과 투자자들의 반응은 약간 이 숫자를 잘못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7.7이 아니고 뭐 한 3이나 4 정도 온 것처럼 반응을 하더라고요. 마치 인플레가 이 정도로 다 잡힌 것처럼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이거 다 잡힌 게 아니죠. 그죠? 목표치는 2%라고요. 물론 이 CPI가 2%가 되는 게 아니고 코어 PC 프라이스 인덱스가 2%가 되는 게 목표긴 한데 근데 어쨌든 간에 이 7.7이라는 숫자와 2라는 숫자는 너무 괴리가 크다라는 거. 여전히 인플레이션은 높다. 근데 이제 시장은 이제 7.7 나오고 7.1 나왔으니까 이제 인플레가 마치 끝났다라는 것처럼 반응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연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연준 사람들은 여전히 냉담하게 여전히 높은데 그나마 다행인 건 이제 인플레가 더 이상 가속화돼서 올라가진 않는다라는 게 그나마 좀 다행인 점인데 이걸 갖고 그죠? 이걸 갖고 시장 참가자들의 생각과 연준 사람들의 생각에 이제 괴리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인 겁니다. 이 정도를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점도표까지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점도표에서도 보시면은 이제 5% 후반대 최종금리 의견이 등장하는 등 여전히 어떤 긴축 우려가 좀 있음을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게 점도표인데요. 점도표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통상적으로 한 5.5 아니면 5.25 정도까지 최종금리가 나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연준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그 와중에 저 위에 점점 찍힌 거 보이시죠? 5.7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5.5에서 5.7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근데 여기 이름은 안 써져 있는데 왠지 이름이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왠지 블라드일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제임스 블라드인가? 아마 그 사람이겠죠? 이렇게 점이 찍혀 있다. 요게 좀 시장에도 충격으로 좀 뭐 다가왔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FOMC 회의를 이제 뚜껑을 열어봤는데 어쨌든 똑같아요. 평상시하고 똑같습니다. 평상시하고 똑같고 바뀐 건 없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이제 시장의 기대치였던 거죠.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다시피 시장이 지 혼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 혼자 기대를 막 해갖고 막 주식이 올라가갖고 지 혼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실망해갖고 다시 떨어지고요. 지 혼자 너무 실망해갖고 주식이 막 대폭 나가다가 지 혼자 또 싱글벙글하면서 또 오르고 이런 곳이 주식시장인데 이번에 이제 그런 모습을 또 잘 보여줬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바뀐 건 없죠. 여전히 인플레이션 높고 연준이 긴축 계속 한다라고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그들이 먼저 신나가지고 막 올라가고 인플레 끝난 것처럼 반응을 해줬고 어젯밤에 이제 긴축 속도 조절론을 확인하는 그런 이제 재료가 노출되는 그런 날이었는데 FOMC 회의니까 뚜껑 열어봤는데 색다른 게 없는 거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일단 하락 마감했다. 뭐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관건은 그거죠. 이제 높아진 투자자들의 기대와 여전한 파월 의장과 연준 사람들의 생각, 이 두 개의 괴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점들 관점으로 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를 보면 FOMC 회의는 이 정도 보면 FOMC 내용은 다 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짧습니다. 별로 볼 게 없어요. 파월 의장이 이제 저런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인터뷰를 했으니까 뭐 굳이 뭐 안 봐도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알아서 스스로들 한번 쭉쭉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기자회견 전문이라고 해서 인터넷에 한번 쳐보시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근데 요거 언급할 만한 가치는 없는 것 같다. 요 정도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당연히 뭐 파월 의장은 경기 침체니 뭐 이런 이야기는 안 하겠죠, 그죠? 이 연준 의장이 할 수 없는 발언들이 있습니다. 경기 침체, 또 그리고 뭐죠? 경기 침체하고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단어는 연준 사람들이 절대 쓸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입에서는 절대 그런 단어들이 나올 수 없다라는 거, 뭐 그런 것들은 감안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특별한 거 없었다. 그래서 증시는 하락 마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보시면 증시가 생각보다 좀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다라는 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은 변동성이 좀 생각보다 작지 않냐라는 걸 말씀드리는 건데, 계속해서 좀 그런 특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뭐 지난달 정도까지만 해도 시장이 미친 듯이 움직였죠. 하루에 증시가 뭐 3%, 5%씩 움직이고 11월 11일 날에 CPI 어떻게 나왔다고 증시가 나스닥이 7% 올랐던 거 다들 기억하시죠? 근데 이제 확실히 시장이 약간 좀 차분해졌어요. 보시면 어제 FOMC 회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0.7%, 0.6%이 정도면은 변동성이 좀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이거 이제 다양한 이유로 이것도 그죠? 어제 결국 이 내용도 어제 뭐 말씀드린 거긴 한데 아마 옵션 만기에 영향을 좀 받았을 수 있고요. 또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옵션 만기에 영향 받았을 수 있고 어젯밤 FOMC에서 새로운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뭐 그랬을 수도 있고요. 또 그리고 위쪽 박스권, 아래쪽 박스권 이 지지와 저항이 위쪽에 워낙 두껍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것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변동성 지수가 계속해서 빌빌빌빌 죽어내리는 과정이고 지금은 아직 이제 변동성이 확대되는 그런 구간은 당장은 아니죠, 그죠? 지금 같은 경우는 당장 뭐 대폭락, 대폭등을 기다리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런 걸 기대할 수는 없는 거고요. 지금은 어디까지나 박스권 내에서 어떤 힘을 모으는 향후 어떤 시세를 만들어내기 위한 향후 큰 시세를 만들어내기 위한 아직 그런 힘을 모으는 과정 중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답답하다. 옵션 만기 뭐 이런 거 껴있으니까 더욱더 그런 거니까 제 생각엔 뭐 변동성이 터지고 싶으면 이제 다음 주, 최소 다음 주. 이번 주는 만기주잖아요. 그죠? 이번 주는 어떻게든 조용히 지나갈 수밖에 없을 거고 다음 주 정도부터
변동성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지금은 옵션 만기니까 제약이 있어서 못 움직인다고요. 그러니까 변동성 지수가 줄줄줄 죽어내리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 좁은 박스권, 낮은 변동성 안에서도 이 하루하루 상승하고 하락하는 거 의미를 찾아보는 건 중요하긴 하겠죠. 이제 언젠가는 이 박스권을 뭐 붕괴시키든지 아니면 돌파한차 가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위로 갈 거냐 아래로 갈 거냐 뭐 이런 방향성을 고민하는 데 있어서 이 하루하루 방향을 살펴보는 거는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어젯밤 있었던 기술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저항을 확인했습니다. 이 거래일 동안 저항을 확인했죠. S&P 뭐 대략적으로 어디 박스권 갇혀 있는 건 뭐 이미 다 아실 거고, 그래서 일단은 보시면은 12월 13일 날 그 전일 CPI가 낮게 나와가지고 갭상승 출발했다, 장대 음봉을 만들어냈죠. 그 음봉에 대한 신뢰도를 테스트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만들어놨던 그 저항을 테스트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저항을 넘어간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일단 이 거래일째 어딘가에 저항이 두껍게 있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항을 누적시켰으니까 일단은 이제 뭐 어딘가 이제 아래쪽으로 가는 게 좀 자연스럽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일단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죠, 어딘가 지금 잘 못 넘어가고 있고 상승이 좀 주춤한 거예요. 이제 다시 박스권 아래쪽으로 이제 지지력을 테스트하러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박스권이라는 게 뭐예요? 아래 터치하고 위에 터치하고 아래 터치하고 위에 터치하고 아래 터치하고 위에 터치했으니까 아래 이제 터치하러 한번 가봐야 될 때죠. 위쪽으로 올라가는 걸 시도했는데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는 지금 현재 이거래일째 이런 모습이니까 실패했다라고 보여지고, 다음번엔 그럼 아래쪽으로 테스트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4거래일 5거래일 동안 3930, 3960에다 대고 지지력 만들어 놓고 방향을 한번 위쪽으로 꺾었는데 위쪽으로 꺾은 게 지금 이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아래쪽으로 다시 한번 차례가 이제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일단 뭐 올라가야 지금 시장이 일단 우호적인 건 별로 없습니다. 그죠? 어제 FOMC 내용 보니까 그렇죠. 딱히 시장이 우호적인 건 없어요. 긴축 우려를 잊었나 싶었는데 긴축 우려 여전히 심하다라는 거 어젯밤에. 네. 그 긴축이란 이슈가 여전히 우리 곁에 함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거죠. 일단 그죠? 그런 상황에서 박스권 지금 중간 정도 되는 자리에서 버벅버벅 하고 있으니까 일단 뭐 아래로 좀 더 유리하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뭐 그렇습니다. 뭐 이거래일 동안 못 넘어갔죠. 어딘가를 못 넘어가고 있고, 그 전일 만들어놨던 그 저항을 다시 한번 확인했기 때문에 분위기는 안 좋다. 여전히 뭐 얘도 박스권 가운데 정도 자리에 있는 것 같다. 그죠? 아래쪽으로 가는 게 일단 자연스러워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변동성 지수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죽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리는데 지난 2거래일 동안 어떤 이슈가 있었죠. CPI도 있었고 FOMC가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옵션 만기까지 껴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변동성을, 오히려 변동성 지수 자체는 대폭락을 시켜버렸어요. 이틀 내내. 그래서 전저점 부근 자리를 뭐 깨거나 아니면 전저점 부근을 지키고 있는 그런 지수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 이제 테스트 하겠죠. 아직은 변동성이 위쪽으로 튀어오른다라고 베팅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요. 변동성 지수들이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런 다중바닥형을 만드는 과정일 수 있다고요. 그죠? 뭐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뭐 다른 거 이야기할 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야, 어제 0.7% 하락했는데 왜 변동성 지수가 하락했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상하다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런 건 지금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아시다시피 시장은 최근에 3%, 5% 하루에 움직였었는데 0.7%, 0.6% 움직이면 변동성 지수가 죽을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해석할 수 있지만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어젯밤에 재밌었던 거는 이제 연준에서 매파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달러와 금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일단 하락했다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글쎄요, 약간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어제 달러와 금리가 하락한 거에 대해서 이 연준의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뭐 달러와 금리가 하락했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일단 약간 좀 무리한 해석인 것 같아서 뭐 그렇게까지는 이야기는 하진 않을 거고, 하여튼 일단 뭐 다소 좀 의아한 것 같다. 아직까지 FOMC 회의였으니까 어제는 이제 시장의 포인트는 긴축이란 재료일 거 아니에요. 얼마나 긴축을 할 거냐가 이제 시장이 어제 주목하던 바인데, 매파적인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하고 금리가 어제 좀 주춤했다라는 거는 일단 뭐 개인적으로 뭐 잘 이해는 뭐 되지 않습니다만은, 근데 일단 FOMC 회의 결과가
뭐 당일 딱 무조건 이성적으로 반영되라 그런 법은 없기 때문에 일단 몇 거래일 정도 지켜보고 이야기할게요. 어젯밤에 이런 움직임은 개인적으로는 이해는 잘 되지 않는다. 근데 일단 하락 마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 같은 경우도 일단 좀 하락 마감했고요. 이런 게 뭐 경기 침체를 반영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젯밤 FOMC 회의 있었기 때문에 이게 경기 침체를 반영한다라고 하기는 좀 뭐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일단 살펴봤어요. 근데 이제 어젯밤에도 가만히 보시면 주식들이 지금 제가 잘 보고 있는 게 애플하고 테슬라인데, 애플하고 테슬라는 어젯밤에도 새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이게 하락했다는 뜻이죠. 네. 미국은 빨간색이 하락이니까.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은 하여튼 뭐 나스닥이고 S&P고 지금 박스권이니까 난 봐도 잘 모르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애플을 좀 잘 적극적으로 참조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뭐 네, 그 애플 보시는 것도 좀 시장 보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어제까지 하락 마감을 해가지고 뭐 이 거래일째 어딘가 저항을 결과적으로 계속 누적시키고 있고요. 이제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140 정도 붕괴되면은 이제 다시 아래쪽 내려오는 거겠죠. 140 붕괴되면은 이제 135까지 내려올 수 있는 거고, 단기적인 입장에서. 근데 이제 뭐 이 근처까지 내려오면 이제 뭐 사실상 이제 저 밑에 레벨 다운 될 수도 있는 건데요. 애플이 힘이 빠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이제 오랜 박스권이니까 나 모르겠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거 이런 주도주들 꼬라지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나스닥의 방향성에 대한 그런 감을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물론 계속 말씀드리지만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이거 박스권이잖아요. 박스권. 박스가 뭡니까? 아래 위, 아래 위, 뭐 아래 위, 아래 위 터치하는 건데, 이번에 위로 못 갔잖아요. 지금 이번에 위로 못 가고 계속해서 아래로 축축 처지고 있잖아요, 애플이. 그러니까 안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일단 자연스러운 것 같고, 이거 하여튼 잘 지켜보자고요.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거 특별한 건 없었고, 어젯밤에도 일단 달러가 하락했다라는 거에 주목을 해서 원자재들은 좀 상승 마감을 한 것 같습니다. 뭐 구리, 그리고 국제유가 이런 건 상승 마감을 했네요. 특별히 여기다 뭐 어떤 의미를 좀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특히 뭐 유가 같은 경우는 일단 아직까지 반등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고요. 추세 전환 이런 건 아니고, 유가는 일단 계속해서 일단 하락 추세 중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구리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이 강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추가 상승하려고 하는 모습이긴 합니다. 이게 싼 고점을 만들고 꺾이겠다는 그림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오랫동안 여기 전고점 부근에서 머물고 있으면은 이건 매물 소화하고 넘어가겠다는 의미일 수 있거든요. 일단 이거 구리를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요즘 중국이 좀 잘 나가려 그러나, 금융시장이 중국을 좋게 봐주려 그러나 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이런 점들 좀 잘 보시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어제 저기 인터뷰 내용 중에 중국에 관련된 거를 파월 의장한테 물어보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일단 모르겠다라고 한 것 같아요. 어디 있더라? 어디서 봤는데, 중국 관련된 이야기를 어디서 했는데, 잠깐만요. 여기 있다. 예. 최근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함. 이것을 공급망 병목 완화에 따른 디플레이션 압력이라 보는지 아니면 인플레이션 압력이라 보는지 두 영향 모두 있고 서로를 상쇄한다라고 하고 있네요. 중국 리오프닝에 따른 순 영향이 서방에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네요. 그죠? 파월 의장은 뭐 특별한 거 모르겠다. 뭐 중국은 별 상관없다. 미국 자체의 그런 내부 요인이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를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이 그 제로 코로나 완화를 했는데, 이것도 무조건 뭐 좋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공급망 병목 완화에 따른 디플레이션 압력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수요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이라도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거예요. 아직은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이거를 해석할지 아직 정하지는 않은 겁니다. 근데 지금 뭐 구리나 이런 꼬라지를 보면은 중국이 일단은 뭐 좀 잘 나갈 거라 이런 식으로 좀 보는 것 같긴 해요. 일단 뭐 수요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이라고 볼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구리 가격 오르고 이런 걸 봐서는요. 예. 그래서 뭐 이 정도까지 보면 될 것 같고, 오늘 한국 증시는 일단은 뭐 미국이 하락 마감했으니까, 매파적인 이야기 했으니까 분위기는 일단 별로 안 좋겠죠. 그죠? 삼성전자 6만원 다시 재차 저항 테스트 할 예정이고요. 그죠? 저항 테스트 하고 있고, 하이닉스는 결과적으로 전저점 자리에 대한 테스트를 아직도 진행을 하고 있네요. 그죠? 전저점 자리 이거 강하게 붕괴시키고 나서 자연 반등 나오고 나서 재차 아래로 가는 뭐 그런 그림이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최근에 전저점이라는 자리 8,800원, 8,700원 자리를 붕괴시켰던 것들이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 굉장히 힘들긴 한 거거든요. 힘을 좀 많이 쓴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아래로 갈 것 같긴 합니다. 자연 반등 나오고 지금 뭐 다시 이렇게 비리비리한 꼬라지가 계속해서 아래로 갈 것 같긴 한데, 지금 현재 상황은 이제 계속해서 어떤 전저점 자리 뭐 이런 뭐 지지력을 훼손하는 뭐 그런 과정이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전저점 자리 테스트하고 있네요.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LG에너지솔루션은 단기 급락에 따른 어떤 피로감을 소화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등 좀 올라올 수도 있어요, 탄력적으로. 근데 반등이 올라올지 옆으로 벨벨 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여튼 일단 단기 낙폭 과대에 따른 그런 일단 하락의 멈춤 정도가 진행되고 있네요. 전반적으로 일단 증시가 힘이 없다, 주식이 힘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계속해서 애매한 구간에서, 박스권 안에서 벨벨벨벨 방향성 알 수 없게 이렇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오늘의 하락으로 인해서 일단은 좀 뭔가 좀 명확해진 게 있다면은, 그래도 사실 이 옵션 시장에서 콜이나 풋이나 둘 다 뭔가 믿고 개길 수 있는 그런 게 있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콜옵션들 보시면은 지난 한 일주일간 어딘가 저점을 지키면서 여기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 놨어요, 단기적으로.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콜옵션도 개길 수 있는 근거가 있었고, 풋옵션은 지난 한 달간 어딘가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얘도 뭔가 개길 근거가 있었는데, 일단 오늘 하락을 함으로 인해서 콜옵션들은 일단 그 개길 수 있는 근거가 일단 없어지긴 했어요. 중요한 지지선들 붕괴시키고, 시가부터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키고 아래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당장 뭐 콜옵션은 일단 뭐 죽었다, 이 정도로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이제 풋옵션이 이제 그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죠. 시간 가치와의 어떤 그런 힘겨운 싸움을 하고 그런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하방 경직성 이야기를 뭐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자리이긴 한데, 이런 꼬라지 보시면은 근데 이제 명확하게 지금 당장 뭐 시장이 급락을 하거나 그런 건 좀 어려울 거다라는 걸 일단 알 수 있긴 합니다. 미국 만기의 영향 이런 게 한국에도 확실히 오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지금 전 세계 시장 변동성이 좀 어느 순간부터 확 좀 낮아지긴 했어요. 이게 변동성이 이렇게 줄어든 게 반드시 이게 지수 상승을 의미할지 뭐 그런 거는 알 수 없습니다. 그죠? 방향성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은 건데, 일단 하여튼 변동성은 일단 죽이고 보자,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힘겨워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근데 풋옵션은 어떤 다중바닥형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림까지는 만들어놨다. 풋옵션이 장하다,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요. 근데 아직 뭐 풋이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는 아직까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죠?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뭐 선물지수 기준으로는 308을 붕괴시켜야죠, 결국. 308을 붕괴시켜야 뭐 아래로 시원하게 가든 말든 하는데, 아직 좀 아닌 것 같다, 때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변동성 지수들은 뭐 미국 만기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다시 뭐 쌍바닥 혹은 뭐 다중바닥형 테스트를 하고 있긴 한데 영 지지력이 일단 잘 안 보입니다. 이런 꼬라지 보면은 일단 당분간 좀 시장이 좀 시원함을 보여주긴 어렵겠다, 요 정도 생각할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약간 근데 언더슈팅인 것 같습니다. 변동성 지수가 약간 언더슈팅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 정도가 좀 듭니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원달러 환율은 어제 미국이 매파적인 이야기 했으니까, 또 그리고 한미 금리 차가 다시 한번 더욱더 벌어지고 있으니까 일단 보시다시피 원화 약세 나오는 게 자연스러울 텐데요. 아직 의미 있는 매수세 이런 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원화 강세, 그러니까 원화가 계속해서 아래로 가는 거, 이런 흐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추세 전환 이런 이야기 하긴 어려운데, 근데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서 만약 추세 전환이 된다라면은 좀 폭발적으로 뭐가 튀어나올 수 있긴 해요.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을 봐도 그렇고, 이제 한국 증시나 미국 증시를 봐도 그렇고, 다들 전 세계 증시가 뭔가 움크려 가지고 힘을 꽉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거든요. 패턴들이나 하는 꼬라지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뭔가 기다리고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재료로 해서 어떤 지지선이나 저항을 탁 뭐 붕괴시키거나 뭐 돌파 한착하거나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시원하게 변동성 폭발시키면서 달리겠다라는 뭐 그런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긴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언제일지, 어떤 이슈로 그렇게 할지 그런 건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원달러 환율 같은 거 보시면 대략적으로 선을 그으면 뭐 요런 대략적으로 요런 모습이죠. 뭐 하락 쐐기형이라 해야 되나, 이거 정확한 이름 일단 아마 뭐 하락 쐐기형인 것 같긴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세 전환되면 어떻게 돼요? 추세 전환되면 뭐 대폭등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도 약간 원달러 환율도 보시면 변동성 좀 줄이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변동성이 엄청나게 확대됐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짜불짜불 하면서 변동성 죽이고 있고, 그 와중에 다중바닥형 가능성 정도 만들어 놓고 있고, 주식시장도 그렇죠. 주식시장도 미국 증시 한 달 동안 박스권, 한국 증시도 최근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여기 보시면 박스권, 변동성 지수도 약간 언더슈팅, 그 와중에 풋옵션들은 힘을 꽉 모으고 있고, 뭔가 하여튼 뭔가 터트리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요. 저는 일단 뭘로 터트릴지, 어떻게 터트릴지, 어느 방향으로 터트릴지는 잘 모르겠다. 아직까지는요. 눈에 띄는 단서가 일단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겠어요? 그냥 뭐 가만히 시간이나 잘 보내면서 기존 포지션 있으면은 뭐 계속 갖고 가고, 저항 못 넘어가면 반드시 매도 전략이고, 뭐 그쵸, 맨날 똑같은 거죠, 뭐 그죠. 그래서 일단 뭐 겉으로만 화려한 이벤트가 끝났습니다. FOMC 모두가 기대하던 잔치는 끝났는데 뭐 별 내용이 없이 끝났어요. 이제 특별한 이벤트가 일단 당장 뭐 눈에 띄는 게 없죠. 이제 아무튼 잘 지켜봐야 되는 거는, 이제 결과적으로 FOMC 회의가 있었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시장 반응, 어제 하루 하락했다라고 해서 이제 FOMC의 내용이 온전히 다 반영됐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FOMC 회의 끝나고 나서 몇 거래일 정도 이제 좀 잘 지켜봐야 되겠죠. 네. 이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또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